다음에 이제 계사하전 1장인데 8궤가 나오죠. 8궤가 기본이고 주역이 그 제일 중요한 거예요. 8궤가 복희 씨의 그 8궤라는 거는 꼭 뭐 주역의 이런 궤효 뭐 점사 뭐 이런 걸 떠나서도 8궤라는 거는 그 의미가 굉장히 막중한 거죠. 8궤라는 거는 8궤가 이제 열을 이루면은 건태리진 송강강곤이라는 그런 열을 쭉 차례대로 그렇게 정립이 되면 그 속에 상이 들어있다. 8궤 속에 상이 들어있다. 상이라는 거는 설계예요. 말하자면 설계도. 잠재된 그릇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잠재적으로 그런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게 다 상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는 파악이 되지 않는 거고 그건 다 상이에요. 상. 구체화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자연의 물상뿐이 아니고 각종 뭐 어떤 가치랄까 뭐 도형이랄까 동물 뭐 식물 이런 각종 상이 그 8개 속에 잠재돼 있고 내재돼 있고 그 8개를 근거로 해서 8개를 근거로 삼아서 그거를 거듭하게 되면 비로소 효가 그 가운데 있다. 64 가운데는 효가 있고 8궤 가운데는 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궤상은 8궤를 가지고 상을 다 이야기해요. 64궤 상은 8궤의 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64궤 자체의 상이라는 게 없어요. 천택리 하면 천상, 택상이 모여서 리라는 궤가 된 거지 그 자체를 무슨 상이다 하진 않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수천수 이러지. 다 상의 기본은 8궤예요. 8궤. 그래서 그 상을 볼 때는 8개 단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혹궤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세획으로 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3획을 그어놓고 이걸 효라고 하지 않아요. 획이라고 하지. 6획이 됐을 때 이걸 효라고 하는 거예요. 6효. 3효라고는 안 해요. 6효. 주역에 3효라는 말이 없어요. 6효라는 말이 있어도. 효제 기중이다. 또 강유 상추하니 강과 유가 효는 강효 아니면 유효인데 강효나 유효가 상추 서로 밀추자 서로 밀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변이 그 가운데 있다. 강이 유를 밀쳐. 그러면 양이 음으로 변하는 거고 유가 강을 밀쳐. 그러면은 음이 양으로 변하는 거고 이런 변화가 강유 상추하는 그 가운데 있고 강유는 서로 끊임없이 서로 밀추고 있다. 계사원이 명제하니 괴사 효사를 매요. 그래서 거기에 명령을 해요. 무룡 움직이지 말아라. 이견 대인을 봄이 이롭다. 이 요요왕 가라. 분리 요요왕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은 동제 기중이라 움직임이 그 명령 속에 들어있다. 행동이 그 명령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움직이는 범위가 이게 어디까지 움직일지 잠용 무룡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용의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일까? 못 속에서 헤엄치고 연습하고 꾸물거리고 그 정도의 움직임이 이 움직임이겠구나. 비룡제천이다 라고 딱 계산을 해놨으면 이 용의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일까? 저 하늘에 날아가지고 막 풍운 조화를 부리면서 비를 내리는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이겠구나. 다 그게 그런 움직임이 효사,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다. 기륭회린자는 기라던 흉하던 후회를 하던 인색하던 다 이건 어디서 생하냐면
움직임에서 생하는 거고, 그렇죠. 움직임이 아니면은 길할 것도 없고 흉할 것도 없고 뉘우칠 것도 없고 인색할 것도 없어요. 부동. 그런데 다 음양은 변동하니까, 태극이 음양은 변동을 하니까 그 속에서 제대로 잘 변동을 하면 길하고 잘못 움직이면 흉하고 하자가 있으면 뉘우치고 인색하고 다 동에 달려 있다. 그 이제 뭐가 움직였는지를 봐야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지. 강유라는 것은, 저 위에 강유라는 거는 입본자야요. 근본을 세운 거고, 주역의 근본이 뭐냐? 강유예요. 강유. 이 두 가지로 딱 근본을 세웠다. 저건 공자가 혼잣말이기도 하는 거죠. 나는 강유 두 글자를 가지고 주역 해설의 근본을 삼겠다. 그래서 단전에 보면 다 우리가 강유를 해요. 강이래이 불궁하고 뭐 강래이 하유하고 뭐 강상이 유하고 다 보면 64개 단절 보면 다 강유로 근본을 세워놨어요. 왜? 주역이라는 게 근본이 음양이고, 그래서 그 다른 말이 실체, 음양의 실체가 강유니까 그걸 가지고 주역은 근본을 세우는 거고 정립해 놓은 거고. 변통은 뭐냐? 변통자는 취시자예요. 떼 나가는 게 변통이다 이거예요. 떼 나가는 거. 변이라는 건 달라지는 거. 통이라는 건 그렇게 돼버린 거. 아예 깜깜한 밤이 또 새벽에 여명이 점점 빛이 보이는 게 변이고, 완전히 밝아가지고 눈이 시야가 확 트이면 통이고, 그거는 음에서 양으로 통한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로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 밤이지만 1년으로 보면 추나 추동인데 그게 다 뭐냐? 변통이다. 그 변통의 의미가 뭐냐? 취시죠. 때에 나가는 거예요. 때에. 봄에 새싹이 나가는 게 변통이에요. 가을에 낙엽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게 변통이고, 다 자기 때에 맞게 가는 게 변통이다 이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면은 변통이 아니고 그대로 하면은 그게 변통이고, 다 때, 그 때에 알맞게 나가는 게 다 변통이고. 기륭이라는 속성은 정승자예요. 정이라는 거는 바를 정자. 저게 발음이 이긴다라고도 하지만 이 정이라는 건 딱 정이 말 그대로 이기는 것이고, 즉 길이 흉을 이기든 흉이 길을 이기든 어정쩡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륭은 길하면 흉하지 않고 흉하면 길하지 않고 딱 승부가 나요. 기륭 간에. 그게 정승이에요. 정승. 기륭자는 정승자예요. 천지지도는 정관자예요. 늘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천지의 도라는 건. 천지의 도라는 게 자기를 숨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지도는. 이 음양지도를 늘 보여주고 있고, 1월지도는 정명자예요. 정이 밝은 것이고, 1월의 합성자가 밝을 명이듯이 해와 달이라는 거에서 밝음이 나왔죠. 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암흑천지죠. 그래서 1월에 도라는 것은 그 핵심이 뭐냐? 밝음이다. 인간이 소우주, 소천지이기 때문에 1월을 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밝음. 천하지동은 정부일자라. 천하의 모든 움직임은 딱 하나로 바루어진다. 하나. 수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하나로 딱 바루어진다. 귀결된다. 그게 뭐냐? 이름일양이죠. 모든 세상의 움직임은 이름일양주의 도로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바루어진다. 건이라는 것은 확연, 분명해요. 그래서 시인이요. 사람들에게 쉬움을 보여주는 거고, 하늘 참 쉽게 이 주관을 한다. 추나추동을. 곤이라는 건 퇴연, 순할 태자, 순한 딸을 쓴자, 시인 간, 사람들에게 간략함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간이죠, 이간. 계사상전 1장에서 이간 지도를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계사전 1장에서 다시 이어받아서 이간 지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내내 이야기한 이간 지도예요. 쉽고 간단하다. 그래서 주역의 효라는 게 뭐냐? 효차자예요. 바로 이거. 이간한 이걸 본받은 거고 상이라는 것도 뭐냐? 상차자예라. 바로 이 이간한 건군을 본받은 것이다. 효와 상은 동호내하고 내부에서 움직이고 효상은 동호내하고 그렇죠. 집 안에서 궤 안에서 효상이 움직여요. 술에 둔 게 6이다 6삼이다. 그럼 술에 둔 게 안에서 그 효상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기륭은 그 술에 둔 게 6삼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궤 바깥에 현실에서 드러나요. 그대로 나타난다. 64개 384요에서의 변동이 그대로 현실의 기륭으로 나타난다. 공업은 현호 변하고 공을 세우고 일을 하고 하는 거. 이건 현호 변에서 나타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 나가야 되냐, 물러가야 되냐, 가만히 있어야 이게 일을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것들 다 변. 그 12효의 그 괴효의 변화 여기에 다 나타나고 성인지정 그 문왕주공의 정은 현호사 말에 다 나타난다. 그 양반들이 품고 있는 정은 괴사효사를 보면 다 나타나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못된 짓을 싫어하는지 이 양반이 원했던 게 뭔지 이런 것도 다 보면 그 말에 드러나고 묻어있고 그래서 천지지 대덕활생이요. 천지가 그렇게 대덕이라고 하는데 큰 덕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천지를 큰 덕의 소유자라고 하냐. 딴 거 없다. 다 내주기 때문에. 여기서 천지에서 사람도 나왔고 수많은 생물도 나왔고 만물이 다 천지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만큼 대덕이 어디 있냐 이거죠. 내는 덕이 있기 때문에 천지가 대덕이고 성인지 대보할 위니. 그럼 성인의 가장 큰 보물이 뭐냐? 자리다. 왜? 이게 지금 저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는 거죠. 먼저 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덕이 낮은데 자리가 높으면 실패를 한다 이거지. 그런데 천지의 대덕을 그대로 합덕한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덕에 걸맞는 자리가 있어야죠. 그럼 그에 걸맞는 자리가 있다. 그거야말로 가장 큰 보배죠. 그 덕을 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왈 자리요. 그럼 하이 수이코 어떻게 하면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왈 인이요. 인이라는 인은 이냐라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있어야죠. 신하가 있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위 치인코 사람을 어떻게 모을까? 왈 재니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를 쓰고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하며 재물을 잘 다스려라. 정사하며 말을 바로 해라. 그리고 금민이비 백성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금지해라. 이게 의다. 이제라는 거는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물하고 말하고. 재화가 부당한 방법으로 내 옆구리에 들어오면은 부당한 방법으로 새나가고 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말이 부당한 논리에 안 맞는 합당하지 않은 말이 이렇게 나가면 그대로 자기 귀에도 그런 말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재화와 말의 출입 관계를 같이 보는 거예요. 재화와 말의 출입 관계를. 여기서 이제는 돈 계산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무슨 개념이냐? 덕본 제말의 개념이에요. 덕본 제말. 딱 덕부터 이야기했죠. 저기서 지금. 그 다음에 가장 끄트머리 이제 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서가 똑같아요. 대학에 보면. 유덕이면 차 유인이요. 유인이면 차 유토요. 유토면 차 유제요. 유제면 차 유용이니라.
리더가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고,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면 그걸 운용할 만한 재화가 있게 되고, 그 재화가 있게 되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 요 순서예요. 그래서 옛날에 군주는 덕본제말, 자기가 늘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근본으로 삼고, 이건 뭐 그다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다. 이게 내본외말이라는 거예요. 내본외말 사상. 내가 안으로 챙겨야 할 거는 근본이 되는 덕이고, 내가 밖으로 돌려야 할 것은 말단이 되는 재화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외본내말이면 내가 근본으로 해야 될 덕을 밖으로 돌리고, 밖으로 돌린다는 거 국민들한테 전거하는 거예요. 국민윤리 규정 만들어가지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국가에 충성해라, 어쩌라 저쩌라. 내 말이면 밖으로 돌려야 할 재화는 자기 창고에다 싹 갖다 쓸어 넣으면 쟁민시탈, 백성들한테 투쟁을 가르쳐주는 거다. 난리를 선동하는 거다. 그래서 딱 맞는 이야기지. 근데 이걸 가지고 일반 사람의 윤리인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책을. 아니에요. 대학이나 논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리더에게 요구하는 윤리예요. 일반 서민들에게 그런 강한 윤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덕본제말이라는 개념도 물론 일반의 가정이나 뭐 가장도 마찬가지로 덕본제말의 개념하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치자한테 요구하는 윤리의 덕본제말은 네가 챙겨야 할 건 재화가 아니고 덕이다. 그리고 재화는 밖으로 국민들한테 돌려라. 안으로 너는 덕을 챙겨라. 이 거꾸로 하잖아요. 덕은 밖에다 다 뿌리고 재화는 자기 안에다 다 챙겨준다. 그건 시간 문제다. 난리 나는 건 시간 문제다. 이게 진정한 덕본제말 대학에. 근데 이거를 이 전후 맥락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재화가 아무것도 아니고 덕이, 그런 말 안 하고, 유학에는 재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단 한 것도 없어요. 논어를 보든 어디를 보든 북이야말로 정말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고 소중한 거고 다 취득을 해야 할 걸로 이야기가 나오지, 뭐 어떻게 재물이 말단이에요. 재물이 없으면 다 죽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런 걸 다 해놓고 덕을 자기가 성취를 하고 그걸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들랑 그거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이 생기걸랑 재물을 잘 다스려라. 이게 이제지. 재물을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리냐? 이렇게 덕본제말로 다스리는 게 이제지. 너 나한테 얼마 꿨어 계산 분명히 하는 게 이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말도 정사, 바른말, 언페이 출자는 역페이 입하고 화페이 입자는 역페이 출이니라. 말이 삐딱하게 나가면 너한테도 삐딱하게 들어오고, 재화가 부정하게 들어오면 네 주머니에서도 부정하게 나간다 했듯이, 말도 딱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고 필요하고 이런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근민위비, 백성들 보고 위비, 비행 그릇된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이게 옳은 거다 얘기요. 근데 이걸 보세요. 역대 다 거꾸로 뒤집어서 하지. 1번을 맨 끝에부터 하잖아요. 근민위비부터.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알고 보니까 뒷돈 다 챙겼어 자기는. 요게 이제 1장이고